안녕하세요. 음악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 라우드 최종화 날이고요. 이미 데뷔 멤버들은 다 결정이 나 있고 이 친구들로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지 좀 홍보하는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같이. 이번에 백도어 가사 만큼 뭔가 증명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 BTS 노래가 역시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단순히 멋있는 옷을 입는 게 스타일링의 최선은 아니에요. 이 아이돌들은 춤의 그 라인에 따라서 좀 유리한 의상이 있고 불리한 의상이 있는데, 지금 천준영 님도 위에 지금 상의가 되게 두꺼운 재질에다가 이 날개 죽지 이쪽 라인이 되게 이렇게 짓누르는 형식이라서 지금 몸에 라인이 잘 안 보이죠. 그 춤을 출 때 동작이 옷 때문에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무가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신곡이 약간 이런 라우드 방송 주제가처럼 만들었네요. 이거 클럽 힙합 느낌이고, JYP님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죠. 특히 JYP님이 조금 더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 스타일인데요. 이런 곡을 한창 많이 만드실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운드는 좀 더 세련되게 뽑았고 젊은 느낌의 색깔인데 제 생각보다도 더 너무 대중적인데요. 저 JYP님이 좀 굉장히 현재 인기 있는 케이팝스러운 음악을 그런 팀을 만들 거라고 예상은 계속 했었지만 조금 신선한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런 음악은 조금 더 딥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곡이. 근데 그거를 굉장히 10대 중반에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편곡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편곡하는 노래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 친구들을 처음 선보이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컨셉이 이거면 조금 제 생각보다는 가볍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피날레로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내려고 하신 거면은 되게 신선한 한 곡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연출은 별로 좀 이상했어요. 저는 이 곡도 별론데, 이 곡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많은 걸 넣었는데 그게 연결성이 매끄럽지 않고 정신이 너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친구들 개개인도 거의 잘 안 보이고, JYP 팀 노래도 그렇고 피네이션 노래도, 저는 오늘 그 신곡은 그냥 이 라우드를 피날레 하기 위해서 이 팀을 선소개하는 곡이라고 해도 조금 아쉬운 곡들이네요. 진짜 낙원 사운드네. 네, 이렇게 방송 끝났네요. 그 방송 마지막 방송이라서 제가 뭐 개인한테 어떤 디테일한 뭐 무대를 리뷰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방송을 보고 그냥 무대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무대들은 조금 기존 무대들보다는 더 대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냥 그동안 이렇게 걸어왔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뭐 좋게 봤어요. 뭐 제가 이제까지 뭐 여러 번씩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또 더 이상 길게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은휘님은 지금 랩 실력은 굉장히
모자라요.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장점이 그걸 상쇄할 만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데뷔 이후에 춤 연습과 소리내는 발성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좋은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염이 있는 듯한 이게 코가 막힌 비음이 계속 나오는 특유의 톤이 있는데 저는 그 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공명을 시키는 연습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뭐 솔로 활동도 병행을 하겠죠. 저는 뭐 당연히 천준영 님도 하실 것 같고 뭐 이계임 님도 하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오성준 님의 솔로 활동이 좀 기대가 돼요. 이렇게 팀으로 있지만 혼자 특유의 그 컬러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솔로 활동의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멤버고 최태훈 님도 솔로 활동이 조금 더 본인을 드러내는데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키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고키님이 들어감으로써 안무나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스피네이션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고키님이 그런 걸 좀 의식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키님이 들어가서 기존에 없었던 팀 컬러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게 좋던 나쁘던. 기존에 많은 케이팝 아이돌 팀이 있는데 되게 특이한 팀이 됐으니까 고키님이 너무 주눅들지 말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고키님 충분히 지금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만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키님이 오히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새로운 팀 컬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키님은 계속 강력하게 회사에 솔로 활동도 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나이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음악적으로 남겨놓으면 본인한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고 동현님도 어느 순간 본인이 탈락 위기가 있고 그러면서 약간 의기소침하고 본인의 단점들을 많이 이제 가리려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데뷔도 하고 그 충분히 실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재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동현님도 자신감을 갖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전체 멤버들 중에서 윤민님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더 그 관심이 갔어요. 윤민님이 현재 캐릭터 가지고는 데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일단 데뷔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활동을 오래 하면서 윤민님 같은 성격이나 포지션이 오히려 저는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실하고 그 반복 작업, 고된 작업을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캐릭터여서 윤민님이 오히려 앞으로 곡 작업, 이런 제작 이런 데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면 곡을 만들고 작편곡을 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마로님은 이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그 노래 연습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모든 멤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탈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이렇게 한 방송을 끝냈는데 이 모든 멤버들한테 이 라우드 방송 안에서는 본인들끼리 경쟁하니까 이 안에서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데뷔한 이후에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응원한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지금 라우드 참여하면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카피를 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이거 끝났다고 이제 편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노력했던 만큼 매일 하려고 연습한다면 본인들도 이제 그 다른 아이돌 팀들과 다른 아티스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고요. 절대로 이 라우드 안에서 보였던 모습이 본인들의 전성기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 아예 한 번도 비추지 않고 탈락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거기도 이렇게 굉장히 재능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자면 사실 라우드가 초반 방송 전에 그
오디션을 한다고 홍보했을 때는 진짜 뭐 굉장히 창의력 있는 새로운 케이팝 아이돌 팀을 만들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곡, 제작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오디션을 많이 보러 갔는데, 사실 라우드의 제작진들은 이제 제작을 앞두면서 여러 가지 회의랑 뭐 투자랑 이런 상황에서 좀 바뀐 거죠, 기획 의도가. 그래서 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당일날 이 연습생들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도 이 연습생들이 참여한 줄 몰랐대요. 현장에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케이팝 아이돌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 제작 능력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좀 이 방송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은 남기고, 그 제작 능력이 탁월했지만 춤을 잘 못 추는 친구들은 다 아웃을 시키고 아예 방송에 노출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노출했다가 떨어뜨린 장면을 찍으면 미안하니까. 그래서 아마 초반 기획했을 때랑 제작이 들어갔을 때까지 사이에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작 방향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아요. 저도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저는 이 라우드 제작진 분들한테도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좋은 의도들은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반복 재생이 많다고 계속 말하니까 반복 재생이 점점 줄어서, 당연히 생방송 때는 반복 재생을 못하지만 그 직전에는 거의 많이 없어졌었고, 일단 라우드는 요 싸이님 그리고 JYP님이라는 대단한 아티스트 겸 제작자들을 불러서 이분들한테 거의 전권을 주어줬어요. 그 부분은 좀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에서도 팀 감독에게 좀 전권을 몰아주고, 프론트들은 자신들의 할 일만 하는 구단이 있고 간섭이 많이 하는 구단이 있는데, 사실 간섭이 많은 구단들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제작진들이 그냥 제작자들한테 전권을 몰아주고 그들이 하게끔 해줬던 거는 좀 이런 오디션 방송 중에서도 좋은 그 선택이지 않았나. 다만 이 두 분들도 뭐 전지전능하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그 선택들은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작진들의 개입이 최소화했다는 것은 좀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했지만 긴 호흡으로 끌고 갔다. 특히 생방송 라운드에서 이 친구들의 충분히 여러 번 그 무대를 보여주면서 제작진들의 선택의 폭도 넓히고 팬들도 조금 더 스토리라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줬다는 큰 강점이 맞고, 또 이게 마지막 무대, 보통 데뷔 멤버가 정해지면은 그때 마지막 무대 딱 하고 방송이 끝나는데, 데뷔 멤버가 결정된 이후에도 2시간짜리 한 회분 무대를 진행해서 이 친구들의 그 모습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피날레 축제 같은 축하 무대를 한 번 더 했다는 점은 이 방송이 진짜로 이 참가자들, 이 재능을 가진 멤버들한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좋았고요. 그래서 이 라우드가 시즌2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작자들만 바꿔가면서 계속 2명씩 제작자를 뽑아서 라우드 2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조금씩 그 보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맘대로 뽑아보는 데뷔 멤버 영상을 올리면서 시즌2는 아예 연습생들과 일반인 참가자들을 팀을 나눠서 대결을 시키는 구도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냈었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그냥 다른 유명한 제작자 두 분을 모셔서 여기서 조금 보완된 상태로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역시 이번에도 연습생들과 개인 참가자들의 그 차이가 당연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장치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거는 라우드 시즌2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지금 참가했던 친구들 중에 굉장히 어린데도 작곡 능력이 이미 탁월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제가 요즘에 그냥 학원들을 다니면서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참 놀라운데, 아예 그 작곡가 오디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냐면, 아예 그냥 그 데뷔 안 한 뭐 10대 작곡가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만든 곡 가지고 유명한 작곡가들, 제작자들이 나와서 평가를 해서 1차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팬투표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1차 라운드가 끝나고 2차 본선 무대에 진출한 이 작곡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는 무대 경연을 하는 거예요. 작곡한 노래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연습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명한 기획사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작곡가들이 만든 곡을 소화하기만 하는 역할로 참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생들은 뭐 데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을 연습생 신분에서 좀 노출을 하는 마케팅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작곡가들만 경쟁을 하고 작곡가들의 곡으로 경쟁을 하는 거지만 이것을 무대화하면 어떻게 될지를 이 연습생들이 대신 무대에서 실현을 시켜줘서 그 무대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도 1차 라운드 때 받았던 점수가 제일 높았던 친구들부터 연습생을 픽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연습생들 데리고 무대를 해보겠다. 그렇게 각자 연습생들을 자기가 직접 모아서 자신의 만든 자작곡으로 무대를 하게 해서 그걸 또 뭐 투표를 받던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하던 그래서 2차 라운드 하고 또 3차 가면은 거기서 살아남은 작곡가들이 또 점수 제일 높은 친구들부터 그 연습생들 픽업해서 또 무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한 친구한테는 유명 기획사의 이제 작곡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뭐 상금을 주거나 뭐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연습생들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방송이 끝나면 그냥 빠지는데 그래도 방송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명해질 테니까 나중에 각자 소속사로 돌아가서 데뷔를 한다고 해도 그 소속사도 이득이고 이 개인들도 유명해져서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오디션 방송을 해도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라우드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대장정 오랫동안 요 방송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았는데요. 이 친구들을 필드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고 모두 다 잘 되길 바라고요. 이 각 두 팀이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 싱글을 내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리뷰를 하겠고요. 오늘 방송 라우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뭐 인터뷰 참가 문의나 각종 문의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분리한 그 트레이닝 쿨 레슨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